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도 왔습니다. 어제 네.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그렇죠. 수다방을 열어봤는데 이틀째만 하려니 지긋지긋해요. 네. 갑자기 이거 왜 준비한 거예요? 네. 저희가 수다방 왜 해야겠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 저희가 이번 책플릭스 시즌 4라고 하진 않았지만, 겨울 계약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겨울 계약이라게 이제 더워. 너무 더워요. 더워요. 지금 막 미세먼지 난리 나고, 반팔 봄이 입어요. 왔습니다. 봄 방학 들어가나요? 그렇죠. 봄방학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저희가 정말 기약 없이 시작했어요. 맞아요. 막 예전에 팝업 스토어 할 때는 딱 4주 하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기약 없이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하나 싶었지만 또 발랄하게 한 번의 네. 매듭을 지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봄방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댓글을 저희가 많이 못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질문도 받았고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이 눈에 띄었어요. 오디오클립의 반야님이 MBTI 알려주세요. MBTI. 이거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 네. 어제 저 말했는데. 네, 놀랍게도 MBTI만 다룬 적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수다방 할 때 까까 MBTI라고 SBTI라는 걸 한 적은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어제 책디가 자기 MBTI를 깠는데, 네, 뭐였죠? 저는 INFP죠. INFP. 저는 한 글자만 달라요. 저는 ENFP. 자, I는 내향형.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조금 에너지를 얻는 충전이 타입이고, 되는. 네. 그리고 이제 E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충전이 되는 그런 타입들로 흔히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제 S냐 N이냐. 둘 다 N이죠. 네. 망상 쪽이냐 현실 쪽이냐. 좀 번역을 하면 원래 다른 뜻인데, 근데 두 사람은 망상 계열. 저는 망상 네. 짙어요. 저는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어. 가만히 네, 앉아서. 망상. 저는 현실 쪽. 저는 S입니다. S고. I인가요? 그리고 I죠. 저는 IS. 그 다음에 T랑 F의 차이는 뭐냐? 두 사람 다 F죠. 저는 저 T입니다. 정말 안 달라, 맞아. 네. F는 뭐냐? F는 가슴, T는 머리.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굳이 따지면 할 수 있고, J와 P는 둘 다 P죠? 네. 네. 둘 다 P고 저는 J인데, J는 완전 계획형. 저는 상황에 지금- 통제돼야만 그렇죠. 안정감을 느끼는 J. 그쵸. 상황이 좀 달라도 괜찮은 그 상황에서 P. 좋은 걸 찾아내는 그러니까 P. 여행 계획 없이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인 거죠. 네. 저랑 오지. 저는 이제 엑셀로 계획표 만들어야 되는 사람. 제 원고를 아마 보면 T가 누가 봐도 나지 P다. 않을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ISTJ이고, 책디는 INFP, 오지는 ENFP.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디오 클립에 남 HY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덕PD 오진님도 유튜브 출연 계획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자, 오지와 덕PD를 물어보신다는 거는, 네. 책디님이 봤다. 책디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랑 광란의 구미하는 쇼츠를, 안녕하세요. 네. 광란의 쇼츠를 보셨다는 뜻이고, 오진 어떤가요? 저는 일단 계획은 제가 비록 MFP지만 이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없고요. 왜냐면 약간 저는 안 나가는 이유는 하나요. 굳이? 라는 이유인데 그치, 아마 그쵸. 비슷하실 거예요. 덕피디님도. 저희가 책플릭스 유튜브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웠어요. 이거 사실 시즌2부터 세웠기 때문에 네. 한 2년 된 계획인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논의는 여러 번 했죠, 그동안. 쇼츠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환으로 한번 만들어 봤던 거고. 근데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각 잡고 만든다. 네. 진짜 제대로 뭘 한다는 뜻인데 품이 좀 들고. 품도 많이 들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3년째 가웬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업무가 되긴 좀 힘들고 그렇다고 그냥 그냥 찍어서 대충 올려라고 하기에는 여기 그렇죠. 직업적으로 PD가 네. 두 명이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찍어서 그냥 올려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요. 또 네. 오지는 네. 영상 PD여서 그쵸. 일이 그래서 됩니다. 일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힘들다를 떠나서 오디오랑 문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냥 무조건 시작하자라기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은 당분간 없으나 자 이제 네. 저의 케이스로 오면은 4월부터 책플릭스는 아니지만 유튜브 방송에 고정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얼굴 보이게. 홍보하나요? 홍보를 합니다. 오늘 홍보 여러 번 할 거예요. 자, 지금 유튜브에서 시리얼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시리얼이라는 채널 예전에 저희가 소개한 적 있죠? 거기서 책디와 제가 함께 방송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와. 이렇게 4월부터. 홍보를 합니다. 덕피디 네. 얼굴 공개. 그리고 네. 여기에 이어서 질문이 더 있었어요. 세 분의 음악 취향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음악 취향. 저는 음악을 잘 안 들어요. 저는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거 듣기 때문에 네. 취향이라고 할 게 딱히 없다. 없다. 근데 저도 비슷해요. 저도 뭘 찾아 듣다기보다는 이제 뭐 운전할 때 이제 뭐 멜론 탑백 틀어놓고 별로만 넘기고 좋으면 약간 듣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탑백은 취향이 알아야지 좋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는 듣는 척은 거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게 저희가 책플릭스 59화에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제가 다 들어왔죠. 과연 이 사람들은 2년 사이에 바뀌었나 안 이 사람 진짜 바뀌었나. 제이다. 자. 기억이 안 나. 뭐, 책플릭스 59와 보고 싶다 소름 돋아. 음악이라는 소름 돋아. 네. 그런 게 있었어? 보고 싶다 음악? 주제로 저희가 방송을 음악 영화를 했어요. 뭔가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음악 영화 다뤘죠. 그때 책디는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아, 좋았지, 애니메이션을 좋았지. 소개했고요. 오지는 I'm Not There라는 아, 밥 딜런의 네. 전기 영화를 소개했죠. 들으니까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뻥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때 히사히쇼의 음악일기라는 에세이랑 송 익스플로더라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음악 취향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음악 취향과 제 음악 취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봤거든요, 다시.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얘기도 다시 들어봤는데 책디는 선곡을 왜 좋아한다. 오, 맞아, 네. 맞아. 네. 그래서 남이 듣는 거 탑백이나 친구가 골라준 플레이리스트를 그대로 라디오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받아와요. 이거에 네. 속하는 거죠. 여전하네. 그 오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네. 여전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 안 변해. 네, 저는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 네, 사람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음악 취향이 형성된 다음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좋아했던 이수영, 자우림 이런 가수들 여전히 좋아한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핫했던 뭐 브로콜리 너마저 등등의 인디 가수들 이런 사람들 좋아하고 그때 저희가 재밌게 했던 얘기는 시끄럽다고 느끼는 음악이 다 다른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본조비 같은 락은 잘 듣는데 힙합이나 EDM 중에는 시끄럽다고 느낀 게 되게 있다. 근데 각자 자기가 싫어하는 장르를 시끄럽다고 느끼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자, 했지? 책디어 오지를 비롯해서 청취자 여러분 59화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도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네. 다음 질문 갈게요. 인스타에 드림북74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세 분 모두 시사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라고 했네요.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와 김종배의 시선집중 청취자인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라고 물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지부터 대답해 볼까요? 소름 돋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데. 과연 누구냐? 뭐지? 네, 누굴까? 과연 오지의 목소리가 어. 헷갈린 건 누굴까? 네, 이게 참고로 저는 시사 콘텐츠랑은 크게 관련은 없고, 네, 동료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책디는 PD는 어떻죠? 저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 뉴스쇼를 청취하는 분들이라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클립의 네, 마지막에 책디의 마지막에 목소리가 목소리가 20초 정도 들어가서. 나가죠. 네. 그리고 이제 쇼 시작할 때 15를 제가 합니다. 그렇죠. 7시 20분입니다. 네. 15,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7시 20분을 알리는 목소리, 그게 바로 책디입니다. 책디 본캐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뉴스쇼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네. 이제 댓글쇼라는 유튜브 확장판이 있는데 거기엔 제가 직접 출연한 적이 2번 정도 있고요. 또 주말 뉴스쇼라는 주말판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가는. 그게 이제 이거 요즘 유튜브에서도 하는데 책디가 예전에 이걸 진행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무려. 책디가 진행하고 제가 PD를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짧았죠. 저희 둘이 그쵸? 스쳐가 네. 전이라고. 스쳐가- 작년 3월 이맘때쯤부터 한 2달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출연해서 책디와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토요일 아침마다 했던 적이 있었죠. 저희 청취자분들이 들었으면은 뭐야 책플릭스야? 라고 거의 하셨을 수도. 간해수공업이잖아요. 오진 네. 어딨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4월부터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한다고 그것도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또 같이 한대요. 잘 네. 들어주세요. 약간 잘 우리 들어주세요. 좀 그만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한번 했어요. 네. 책디랑 일하는 것도 좀 좀 그래. 오래됐네요. 지긋지긋하신가? 네. 다음은 팟빵에 들어보고 말하기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갑자기 묵직한 질문이 훅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답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살면서 돈은 먹고 살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등 고민을 하다 보니 전세 대출, 이자 등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아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해도 한 번씩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질까 봐 조금 겁은 납니다. 돈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묵직합니다. 대비하고 주제로 있나? 방송을 저희가 한 적이 없네요. 그쵸. 사실 이거 아이템 후보로는 늘 계속 올라와 올라왔었죠. 있었죠. 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자. 할 말이 없어서 못했죠. 전에 그런 약간 거였어. 미숙해서 왜냐면 이 질문에 답도 될 수 있는데 제가 거의 무생각 상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데 진짜 죄송한 게 무생각이고 이게 저는 월급쟁이의 특권이라 생각해요. 한동안은 어쨌든 생각 없이 회사를 하러 다니면 돈이 들어오는 그 삶인데 이제 가정을 꾸린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을 그쵸? 해보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네. 저도 약간 돈이 목적이 되지만 않게 살아가자. 약간 이런 음. 주의인데 또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 게 요즘 이자가 너무 많이 그렇죠. 올랐잖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 저는. 저 그것 때문에 부업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내보자 하면서 어. 아무 생각 없이 전자책을 내보면 어떤 조금이라도 수입이 수입이 되나? 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즐겁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결국에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행복이 돈보단 앞에 세팅되게 하자라는 그냥 주의인데 그런다고 또 현실을 생각하지 그래. 않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답이 없네요. 저희가 처방전으로 한번 언제 해야겠습니다. 네. 인생학교에 네. 돈편이 있어요. 그거 읽으시라. 그거 읽으시면 반대로 되겠어요. 그거라도. 네, 왜냐면 저도 비슷한 게 이게 사실 뭐 솔루션이 나오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 여기서 이러고 여기 안 했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은 많으면 무조건 좋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최저선인 것 같아요. 최저선. 최저선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개빡세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해봤고 컨설팅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일에 비해서는 돈을 정말 못 버는 대학원생 생활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나름의 기준 같은 게 생겼거든요. 이 정도 스트레스에 이 정도 급여 정도면은 그래도 뭐 할 만은 하다. 이런 게 좀 생겼거든요. 우리 회사 그 정도인가요? 지금 근데 개빡세고 돈도 안 주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렇긴 영 한데, 잘못된 결론으로 네. 지금 도달한 것 그렇긴 같은데. 한데 이제 제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는 이제 그렇죠. 약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사실 돈을 많이 벌려면 희생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감이 좀 아까 칙디가 말한 뭐 행복과 돈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그런 최저선에 적합한 노동량과 일과 여가의 균형 이걸 찾는 게 항상 과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일 혹시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기준이 일을 해요.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미래에 어떤 굉장한 그걸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좀 후순위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내 현재를 희생하지 말자. 예를 들면은 그런 조언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할 거면 뭐 억지로 빚을 내서라도 굉장히 낡은 아파트를 그냥 하나 사라. 아파트를 살아. 살아. 그쵸. 근데 저는 그럴 바에는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겠다. 이거를 택하는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현실의 삶이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각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빌라만 살다가는 결국에는 집은 못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그냥 버티고 존버하는 게 맞나? 그거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각자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뭐 셋 다 솔루션은 드릴 없습니다. 수 없고. 네, 잘 생각해보자. 네. 화이팅! 네, 여기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도 서로에게 그쵸. 질문을 네. 던져볼까 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질문이 아예 없을 줄 알고 이 하나씩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름 생각보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저부터 좀 던져보자면 둘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는 길티 플레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책플릭스 본방학에 들어가면 뭐부터 가장 다리 뻗고 볼 건지. 전 둘 다 준비해왔는데. 아, 그래요? 둘다 역시 줘가지고. 제일. 네. 저는 두 개 사실 똑같아요. 저는 요새 정말 입타입이구나. 푹 절여져 있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거든요. 아, 저도 같아요. 이거 야, 이렇게 약- 묻어간다고? 이거 약간 현대판 사회학 교과서고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그램은 뭔가 누군가에게 꼭 봐라고 얘기할 콘텐츠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어떤 여러 요소들이 문제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길티한 플레저인 길티죠. 거예요. 네, 플레저지. 근데 대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수다 떨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은 콘텐츠라서 출연자. 네, 처음 만난 사람도 나는 솔로를 본다 그러면 얘기하죠.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지금도 계속 보고 있고 본방학에 들어가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저만의 길티. 길티 플레저다. 길티한 플레저다. 저도 여기에 묻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그 오지랑 만나면은 저희끼리 하는 얘기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나는 솔로 후기를 어. 우리가 좀 말해가지고 아. 방송을 해볼까 봐 이런 방송해, 생각도 해요. 방송해. 지난주 거 봤어? 그래서 영수가 어쩌고 저쩌고. 영숙이 어. 어땠고 가만 벌써 신나잖아요. 진짜 지금. 신나네. 하지만 어디 가서 크게는 말하지 아. 못하는 어. 약간 길티 그렇군요. 저희가 플레이입니다. 책플릭스에서 인간이 어쩌고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솔로도 본다. 아, 되게 이거를, 중요하죠. 네, 네. 본다는 점. 전 사실 길티 플레저는 별로 없고 왜냐면 전 즐길 거면 길티하지 길티하지 않아요. 즐길 거면 길티하지 말자. 소식이요, 이런 거죠. 아니 뭐 솔직하게 보면 되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인데 굳이 꼽자면 컨텐츠가 아니라 고양이 리스입니다. 아, 진짜. 맞아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잠을 자기 전에 뺏겨야 진짜 하며. 근데 미칠 것 같아. 근데 안 너무 봐야 너무 되는데. 좋아. 계속 이 봐. 정말 손가락을 넘기는 이 끊을 수 정말 없어. 어제도 1시간 봤어. 이 정도면 취미라고 어디서 말해도 될 것 맞아. 같아요. 네. 취미가 길티까지야, 고양이 뭐. 릴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길티 플레저는 고양이 릴스고 저는 이제 방학하면 볼 작품으로 고른 거는 스즈메의 문단속을 예매해 놨습니다. 아 궁금했어요. 너무 보고 싶은 작품인데 제가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을 많이 다 봤고 음. 초기 단편부터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좋아하기도 한데 과연 이번 작품은
괜찮을지 나쁠지. 왜냐면 이제 매번 좋진 않으니까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지가 준비한 질문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저도 궁금하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수많은 작품 중에서 이제 좋은 작품만을 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좀 고르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나 팁이 있는지 그냥 아니면 많이 보다가 얻어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거 지금 네. 책플릭스 소개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네, 볼 때. 자기가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영상하고 책이 좀 달라요. 어. 왜냐면 제가 더 많이 잘 아는 분야가 영상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뭔가 화제가 될 것 같다 하면 무조건 봐요. 아. 예를 들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뭐 한국 드라마 큰 게 개봉했어.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고. 아, 그쵸. 더글로리 파트 1 공개되자마자 보고 온 사람. 그럼요. 밤새도 봤어요. 네. 뿐만 아니라 재미없어 보이는 것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영화도 이제 극장에서 좀 유명한 감독이나 화제가 되는 어떤 요소가 있다 하면 일단은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빨리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럼 사람들한테 자기 봤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 영화 같은 것들은 발굴이 많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도 타기를 진짜 많이 해요. 영화에 이렇게 보면 같이 보면 좋은 영화로 밑에 쫙 플랫폼마다 같이 추천을 해주잖아요. 아니면 이 영화가 속한 누군가의 리스트 이런 걸 파도 타기를 많이 해서 잘 모르는 작품이 보이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고르고 책은 솔직히 진짜 제가 문외 아니라 누가 추천해주면 그걸 읽어? 봐요. 그래서 책플릭스 소개해준 거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오지에겐 책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네. 저는 이런데 두 분은 어떻게 고르시는지? 저는 좀 검증된 거를 보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다른 글이나 인터뷰에서 언급된 책이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억해뒀다가 어딘가에서 누가 물어볼 때 말을 한다는 거는 기억하려는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인상에 그만큼 남은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냥 좋다 이 장면 기억에 남는다 하고 남을 정도면 다음에 어디 가서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인상 깊으면 그걸 한번 정리해뒀던가 아니면 되뇌었던가 해야지 누가 물어보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로 한번 검증된 거를 제가 보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도서관이나 뭐 서점 가서 딱 첫 장 열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적어요. 이 친구 첫장 중요하구만. 빠르네. 첫 장 엄청 중요해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가 중요하니까.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 문제집 살 때 문제집 펼쳐서 냄새 맡아보고 고른다고 하고 거의 그 수준인데 느낌 안 좋아. 이런 느낌인데 거의. 표지 보고 고르고 막 네. 이런 영화도 저는 한번 눌러보고 앞에 보고 아니면 바로 근데 이런 멱살 잡아야 첫인상 전 돼. 중요하다 보니 중요하죠. 음악도 첫 소절 듣고 끄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런 너무 느낌이에요. 중요하죠. 특히 요즘처럼 보다 넘길 수 그럼요. 있는 게 많은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덕PD는요? 저는 사실 저도 책들이랑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신뢰할 수 있는 소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핫한 거나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도 물론 보지만 제가 원래 이 사람이 추천하는 책의 성공률이 높았다 라는 사람이 뭐 그 평론가가 됐든 뭐 영화 전문이나 책 전문 기자들이 됐든 SNS 팔로우한 사람들이 됐든 그 사람들이 기억을 해두고 그 사람들이 이제 피드에 올릴 거 아니에요. 뭔가 얘기를 올리면 캡처해놔요. 캡처해놓고 찜리스트 같은 거 뭐 폴더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시간 될 때 이 중에 이제 뭐 넷플릭스에 있는 것부터 본다든가 네. 책은 이제 빨리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플릭스 때문이든 뭐 책 모임 때문이든 빨리빨리 이제 봐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좀 보고요. 사실 좋아하는 작가나 감독 작품은 그냥 무조건 챙겨봐요. 그쵸. 네, 그거는 나왔다 뭐 하면은 이런 경우 소스 중에 하나는 취향이 잘 맞는 친구가 될 수도 되게 중요하죠. 맞아. 있을 것 같아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닮고 싶은 누군가. 아니면 책플릭스. 그렇죠. 제가 책플릭스 아니구나. 얘기를 하려고 얘기가 그랬는데 그 앞에 닮고 싶은 누군가라고 하길래 내가 책플릭스라고 차마 말 못하겠다. 닮고 싶은 누군가가 아유, 아니더라도 쟤들 뭔데 뭐 이러면서. 취향이 겹치는 어떤 겹칠 수 누군가. 있으니까. 그게 네. 방송이든 친구든. 네. 네. 마지막으로 덕PD가 준비한 질문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책플릭스가 무려 3년이 됐습니다, 선생님들. 왜 저희가 그렇게 됐지? 왜지? 제가 그러니까 계절이 어쩌다 몇 번째 보니까 만나. 이상한데? 120화인데 사실 어제 더웨일 업로드한 게 120화인데 뭐 중간중간 많이 쉬었죠. 네. 쉬었지만 어쨌든 120화 하고 3년을 달려왔는데 이 3년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마지막 질문이니까 좀 아쉬웠다. 이제 이런 게 아쉬웠다. 있으면은 나눠보고 싶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나만 안 걸렸어 코로나. 맞아요. 저희 둘이 다 돌아올 네. 동안. 근데 되게 웃긴 게 팬이만 뭐냐면 살아남았네. 처음에 코로나가 덮친 건 저였어요. 제가 이제 오히려 밀접 제일 가까이 접촉에 갔었죠. 굉장히 처음에 막 그때 분위기 생각하시면 진짜 막 엄청난 일 벌어진 것처럼 맞아. 우리도 녹음해도 밥도 되나 같이 안 그쵸. 먹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는 또 심지어 격리도 2주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던 그런 건데 코로나에 걸려서 두 사람 다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대타를 써봤잖아요. 저는 대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죠. 대체 불가능. 아니야 대체할 수 있어.
불가능 그냥. 물론 이게 편집을 해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쉬면은 조금 삐걱거리실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책디가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 바르다라는 영화 감독의 표현을 빌리면 우연이라는 조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란 이렇게 조력자. 써먹는다고? 네. 하지만 우연히 일어나지 네, 않았어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건강했다. 네. 면역이 상수였다. 상당히 좋아요. 좋았다. 저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의심했어요. 네, 그때 휴가주였어 심지어. 나 휴가 시작하는 일요일인데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역시 그래서- 아니었다. 근데 아니더라. 자, 아무데도 못 가고 덕분에. 아쉬웠다. 네. 아무튼 다음에는 PD를 바꿔서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뭐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변주를 약간 바라는 게 PD들 직업병이기도 해요. 맨날 네. 하던 대로 하는 건 조금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가라는 아쉽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직업병 비슷한 얘기를 가져온 게 저도 약간 아쉬웠던 게 제가 3년 하면 저는 이제 출연해보는 경험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준비할 때 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이거에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반대로 제가 원래 평소에 일을 할 때는 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를 보통 생각을 하고 PD들은 방송을 만들잖아요. 시청자가 여기서 뭘 듣고 싶을까 아니면 뭘 느끼고 싶을까 그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상하게 책플릭스 할 때는 청취자가 뭐를 궁금해할까 뭘 듣고 싶을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게스트로. 나 아직 이거 안 써먹었어. 그렇지. 나 이거 아직 썰 안 풀었어.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했어서 영업 방송이니까. 어쨌든 이제 내가 느낀 거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어떤 포맷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 너무 나만 좋자고 했나? 막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그쵸. 그게 약간 아쉽다면 아쉬웠다? 네. 저는 그렇네요. 저는 두 분하고 우리가 점심시간에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녹음하고 바로 밥을 먹거든요. 그 밥 먹을 때의 장면을 녹화를 못했다. 아. 그거 왜 녹화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부러워. 그때 저희가 이제 한참 그 작품 얘기를 하고 밥 먹으면서 작품에 대한 얘기를 또 그쵸. 이어갈 때가 있거든요. 음. 사실 이거는 이랬다, 저건 저랬다.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또 찔릴 재밌어요.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 얘기도 써먹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또 써먹을 거 생각하니까 아.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일 생각을 좀 버리세요. 밥까지. 이제 밥이나 금지. 먹어, 밥이나. 이제 금지. 밥만 먹읍시다. 오늘은. 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책플릭스 봄방학을 앞두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질문이 꼭 아니어도 응원의 댓글이 또 많이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유튜브의 신희진님. 팟캐스트로 매주 챙겨 듣는 애청자인데요. 처음 글을 남기네요. 지난주부터 팟빵이랑 팟캐스트에서 들으면 계속 중간중간 끊겨서 유튜브로 와봤어요. 이건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팟빵이랑 팟캐스트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와이파이?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왔더니 여기서는 잘 들리신다고. 네. 다행이네요. 매주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쉬지 마시고 계속해주세요. 쉴 때는 출퇴근길이 너무 허해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쉬게 겨울 됐네요. 겨울 기가 끝나고 죄송합니다. 본방을 맞아서 죄송한 댓글. 네, 유튜브에 또 다른 분 댓글 하나 소개드릴게요. 김소비 님이고요. 장거리 운전을 가끔 하는데 그때마다 흥미진진하게 들으면서 졸지도 않게 되고 좋은 내용도 알게 되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책플릭스를 들으면 똑똑한 사람들의 대화에 낄 기회가 거의 없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그들의 대화에 살포시 끼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에서 약간 그랬어요. 제가 죄책감이라는 게 읽으면서. 생기죠. 입막을 네. 또 움찔해야 되네. 더 자주 에피소드가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책플레이스들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방학인데. 저희가 이렇게 또 항상 방학을 맞아서 댓글을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저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살포시 매주 끼어드는 올리기도 건 좋고요. 힘듭니다. 네. 네, 유튜브에 모찌님도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늘 책플릭스로 힐링하고 있어요. 마치 저도 함께 토론하는 기분이라 즐겁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취지가 그래요. 네, 그런 취지니까 늘 핸드폰을 보던 식사 시간에 편하게 들으면서 음식도 천천히 즐기기 좋아요. 오. 저는 이건 의심이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이 여전히 빠르고 되게 압축적인데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과 그러니까요. 미스테리,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정말. 네, 밥 먹으면서 들으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자면서 들은 적이 없어서 네. 한번 들어봐야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인스타에 오이 라플라스님이 적어주신 댓글인데 신예희 작가님과 오지은님 나오시는 편으로 책플릭스 알게 돼서 모든 회차를 다 들었습니다. 2020년 6월입니다. 이거 와. 초반에 회차인데. 진짜 완전 초반인데. 책플릭스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점이 매번 기대를 가지고 듣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오지가 아까 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어디서도 그쵸. 이딴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다. 이게, 그럴 그쵸. 수 있죠. 그럴 자, 수 이제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는 좋게 보면 독특함이고 나쁘게 보면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동진님은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던데.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좋아서 방송을 해야 맞아요. 네, 재밌기 때문에 찐텐이거든요. 저는 진짜 네, 진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인스타그램 댓글 하나 또 소개해드릴게요. 은갱스님이고요. 저는 영화보다는 영화 소개 프로를 더 좋아하는데요. 비슷한 마음으로 책플릭스도 애정합니다. 영화 소개 프로를 보고 결말이 궁금한 것들은 검색해서 스포를 찾아보는데 책플릭스에서 소개해주시는 책이나 영화는 꼭 직접 보고 싶어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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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영업에 성공했네요. 그렇죠. 이게 영업의 취지니까 저희가 취지가 네, 영업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클립의 베니더쿠님 매주 목요일만 기다려요 체크리스트 파이팅이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자 이제 끝났습니다. 당분간은 없습니다.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입니다. 자 이외에도 저 겨울 개학 이후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 읽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드리면 덕 PD가 이 아이디를 다 적어오셨어요. 다 적어왔습니다. 네. 자 오디오 클립 책디부터 읽어주실까요? 오디오 클립 아라리아님, 까망콩님, 보라님, 딸둥이 맘님, 투보님, 인피쉬님. 아 어려운 발음. 아, 네, 그러니까요. 팟빵은 네, 제주 개토로님, 돌돌님, 특별한 사하라님, 목이 짧은 기린님, 콩피아님, 마치유비님, 기타 치는 병아리님, 유닝닝님, 작은 부자님. 와우 잘 읽네. 개인기입니다. 개인기네요. 이게 개인기야? 자, 애플 팟캐스트에 쇼영님과 고양이 키울래님 남겨주셨고요. 제가 유튜브까지 소개를 해드리면 유튜브에 은바페페님, 김선제이님, 헤이즐님, 박소민님, 앱지러너님, 은하비님, 1월 5일님, 이재민님, SA2윈님, 백호유님 남겨주셨습니다. 인스타는 책디가 또 소개해주시죠. 인스타에는 이매진 크레이지님, 박레몬님, 이지윤님, 김지연님, 강수진님, 로사김님, 노은님, 소리님. 네, 그리고 플로의 크로우님, 손도건님, 레지기가스님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많이 남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 정리해온 덕 PD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고양이 리스 보다가 못 잤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댓글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싶거든요. 보내주신 마음들 잘 간직했다가 다시 돌아올 힘으로 얻겠습니다. 책플릭스 겨울 개학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